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년도를 기준해서 20.2%입니다. 밀과 옥수수의 자급률은 1% 미만인데 그나마 20.2%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쌀의 자급률이 100%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쌀 자급률을 100%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농촌진흥청과 각 도기술원, 센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벼 품종수는 한 500여 종이 됩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벼 품종들은 새로운 신품종과 또 농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의 특성을 전시해서 농민들이 신품종의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친환경 재배에 적합한 품종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관찰하고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 재배에 적합한 품종은 어떤 품종이 있으며 신품종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정종태 연구관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쁜데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이쪽에 품종을 많이 전시해놨는데 네. 모두 몇 품종이나 전시되어 있나요? 모두 59개의 품종 및 계통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농민들이 관심이 많은 품종들은 어떤 품종들이 있나요? 네. 농민들은 재배 안전성과 아, 수량적인 안정성을 상당히 추구를 합니다. 삼광, 친들, 황금노들, 예찬 이런 품종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도복의 안전성도 같이 따라가 주는 거고 맞습니다. 수량 뭐 이런 것들 같이 봐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친환경 재배에서 적합한 품종들은 네. 어떤 품종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친환경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예. 병해충 저항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미질까지 뒷받침을 해준다면은 상당히 좋은 품종이겠습니다. 친환경에 적합한 품종 선발을 수행을 했는데 예, 그렇죠. 가장 적합한 품종으로 선정된 것 중에 이 삼광벼가 예. 있습니다. 이 삼광벼는 충남에서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품종이지만은 친환경에도 적응성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 복합 내병성을 가진 품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열병이나 흰잎마른병, 줄무늬마른병의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미질의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비료관리 또는 토양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좀 도복의 위험성. 예, 삼광벼가 키달병에도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삼광 외에 어떤 품종이 있죠? 여기 친들이 있습니다. 이 친들은 우리가 친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배경에는 벼멸구에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품종들은 벼멸구에 강한 품종들이 몇 개 없는데 이것은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 흰잎마른병, 줄무늬잎마른병도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쌀 수량도 굉장히 높게 나오네요. 네, 쌀 수량도 괜찮게 나오고 특히 이 친들은 쌀의 단백질 함량이 낮아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도복 쪽은 어떤가요? 키는 어느 정도 크지만 예. 삼광보다는 더 안전한 예. 품종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미호벼입니다. 이 미호벼는 중간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찹쌀과 맵쌀의 중간 정도의 그런 밥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보신 소비자들께서는 이런 중간찰들을 계속 찾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는 상당히 시장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예. 미호벼의 장점은 흰잎마른병, 줄무늬잎마른병에 강한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런 병에 취약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품종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벼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충청북도 쪽에서는 친환경 재배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수량성도 565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한 수량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품종의 주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조금 늦습니다. 예. 주야간의 온도 교차가 클 때 여물기 때문에 상당히 쌀의 품질이 우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이런. 예. 미호벼 같은 경우는 추수기가 이제 8월 20일 이후에 돼 있지만은 이양 시기를 일찍 해버리면 미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춰서 이양해야지만 미질의 특성이 변하지 않고 품질이 좋은 쌀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품종의 특성 어떻게 되나요? 보시다시피 키도 적당하고 예. 특히 대가 강하고요. 네, 도복이 안전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량성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예. 친환경 재배할 때 특히 해안지대라든가 또는 그쪽은요. 침수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흰잎마른병 중에서
지독한 균계인 K3A가 네. 문제가 되는 균계가 되는데 그거에 저항할 수 있는 많은 품종들이 개발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품종으로 나온 품종이 신진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재배에 굉장히 전문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습 발생 지역에서는 이런 품종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병을 피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신입 입맛병 발생이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쪽에 본다고 치면은 신동진벼가 도열병하고 신입 입마름병 때문에 재배 면적이 급격히 줄고 K3A의 저항성이 있는 참동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벼도 K3A의 굉장히 정수성이 높은 품종이네요. 예, 그동안에 해품벼라든가 몇 가지 나왔었는데 그보다도 더 강한 품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는 농촌진흥청에서 벼 품종을 육성해 왔습니다. 지자체가 되면서 각 도별로도 벼 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벼 품종 육성하고 있죠, 팀장님? 예, 저희들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한 10개 이상의 많이 했네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옥향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가장 굵은 쌀이면서 향이 있는 그런 최초의 품종이 되겠고요. 삼광 대비해서는 7% 정도 더 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단맛이 좀 우수합니다. 그렇지만 늦은 품종이기 때문에 이양 시기를 앞당겨야 되고 늦게까지 또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이 품종 고유의 특성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출수기가 8월 26일이죠? 27일입니다. 27일. 출수기가 보통 중만생종 기준으로 했을 때 8월 15일인데 최근에 육성된 것들은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8월 20일 쪽으로 가는데 요것은 이제 더 늦은 27일입니다. 또 어떤 품종을 육성하셨죠? 만복이란 품종을 설명을 드립니다. 백옥향과 같이 늦은 중만생종입니다. 이 양을 다소 빨리 해야 되고 늦게까지 물 관리를 하시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품종의 장점은 일단 밥맛이 아주 좋습니다. 최근 가장 밥맛 좋다고 하는 품종들과 비교해 볼 때도 그 이상으로 상당히 밥맛을 발현을 해주는 아주 좋은 품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을걸요? 충남 서천이라든가 일부 농가들이 이 품종을 특화해가지고 지금 쌀을 내고 있는데요. 드셔본 분들의 반응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에 비해서 외관 품위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밥을 하게 되면은 전혀 그런 불만은 없었습니다. 미질 평가를 했을 때 상관보다 좋게 나왔었죠? 더 좋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밥맛이 좋고 또 도복의 안전성 있고 수량도 받쳐주는 이런 품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쌀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18%가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최고 품질의 벼를 친환경 재배로 판매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최고 품질의 벼뿐만 아니라 소포장으로서 오색미들을 갖다 만들고 있는데요. 소비를 촉진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충남에서도 오색미 쪽에 대한 품종을 육성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들도 흑미나 흑미 이런 유색 현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품종이 좀 육성이 된 것들도 있나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흑찰과 왕자양이라는 품종을 저희들이 최근에 육성을 했습니다. 특성에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왕자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육성된 유색미 중에서 알이 가장 굵습니다. 현미 천립중은 32g대로 1.5배가 더 무겁습니다. 밥을 하거나 식감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씹는 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독특하고 상당히 평가가 좋은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중만생종에 해당되는 그런 출수기를 가졌는데 출수한 이후에 등숙하는 속도가 약간 더 빠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이 굵으면서 배유 전분의 조건이 찰입니다. 찰이면서 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성이네요. 그렇군요. 또 이 송알 흑찰은요? 송알 흑찰은 안토시아닌 함량이 기존 품종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높습니다. 흑진주보다도 진한가요? 흑진주랑 비슷하든지 굉장하네요. 더 진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현미를 만들게 되면 상당히 색깔이 진하게 나옵니다. 흑진주벼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는 안토시안 함량이 가장 높아서 농민들이 선호를 했었는데 쌀 수량이 405kg밖에 안 나오고 또 도복이 되고 세피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농민께서는 꼭 이 품종을 내년에 재배할 수 있게 분양해달라 부탁한 품종이 바로
이 송화 흑찰이네요. 보시게 되면은 키가 적당하고 또 배가 상당히 굵고요. 도복에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현미에 착색되는 안토시아닌 함량은 쥐약 안에 온도 교차가 크면 클수록 예, 예, 그렇죠. 상당히 잘 착색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흑미를 만들 때는 대개는 만생종 쪽으로 가야만 좋은 쌀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송화륵찰이 출수기가 늦고 또 고온 환경 속에서 연물기 때문에 상당히 품질이 우수한 흑미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송화륵찰은 특히 아밀로스 함량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예. 살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팩팅 쪽으로 이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품종도 일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만든 품종 중에 하나가 향진주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중간찰이면서 향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향이 있으면서 중간찰성인 반차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부응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품종에 비해서도 수량성이 우수하고 단맛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도복에도 강하고 또 줄무늬 입마름병에도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원에서 육성하는 품종 육성의 방향은 대개는 이제 출수가 늦은 쪽으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품종 역시 출수가 늦습니다. 이양 시기라든가 또는 재배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포장과 오색미를 만들 수 있는 품종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벼품종 전시포에서 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들과 신품종, 친환경 재배의 정성 있는 품종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정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